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리치만 천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의무 보험에 대한 시간입니다. 깡통 전세 들어보셨죠?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걸 말하는데요. 잊을만 하면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가끔 뉴스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100여 건이 넘는 무더기 경매가 쏟아졌는데요. 이는 2021년 5월 서울 하곡동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후폭풍입니다. 사건인즉 세 모녀가 조직적으로 500여 채가 넘는 빌라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갚지 않았어요.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의 피해가 주로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 계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내가 확인하고 잘 체크해도 사기치는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 체크하고 확인해서 내 재산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습니다. 월세와는 다르게 전세는 집값의 수준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추가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왔었죠. 이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고 이때 보증료를 이사 오는 사람이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비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인 거죠. 그동안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해야 했고 임차인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떼인 돈 받아주는 거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전세보증금의 사기 피해를 99%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금액을 이곳에서 직접 지급하고 추후에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며 2021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었으니 쉽게 넘기지 마시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미가입 시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자는 누구일까요? 신규 임대사업자와 기존 임대사업자 모두가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보험료 납부는 누가 하나요? 보험료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도 임의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요구하여 따로 진행해야 하며 안타깝게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피하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임차인이 이것을 모두 부담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혹시나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사이트에서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경우인데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담보대출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값보다 크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부담이 되는 일이죠.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지방세, 국세 미납, 대출 및 카드 연체,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파산 상태도 안 됩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 전세의 경우도 가입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됩니다. 다음은 빌라 입주 시 확인하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해서 근저당 설정 확인하시고요. 주변 빌라 전세가율도 확인하세요. 주변 빌라 매매가도 확인하시고요. 신규 분양되는 빌라 분양가는 믿지 마세요. 신축 빌라 첫 입주 절대 하지 마시고 신축 후 5년에서 10년 입주가 안정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꼭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전세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면 절대 이사 나가지 마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인데요. 보증금액 아파트 제한 없고 일반주택 10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료율은 조금씩 다른데요. 비교해 보시고 가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해 보세요.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린다면 보증금액이 7억 5억 한다고 해서 이 금액 내에 모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보증 한도 내에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가격을 뺀 만큼의 금액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세금과 우선순위를 가진 근저당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근저당은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세요. 전 재산인 내 전세 자금을 떼이면 어떡하지? 가장 좋은 것은 착한 집주인을 만나는 건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몇몇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안전한 전세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살피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